안녕하세요, 신석주입니다. 오늘은 실기, 인문학 이외에 실기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실기 이론을 한번 하기로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주위에 저한테 그림을 배우는 제자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름 휴가나 어디 뭐 해외 여행을 가요. 갔다가 딱 오면 나한테 사진 여러 개를 딱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수님 여기서 그릴 만한 거 없을까요? 딱 이래요. 근데 들여다보면 하나도 없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사진 촬영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싶어요.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궁금해왔던. 네. 좋아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학생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카메라가 좋아야 되지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카메라는 좋은 사진을 뽑아내는데 아무런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대가 어떤 것을 어떻게 찍느냐가 중요하지 카메라의 품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역사적 사실인데 1829년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낭만주의에서 사실주의에 걸쳐있는 다게르라는 화가가 저녁 노을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저번 시간에 우리 인물화 비밀편에서 보였던 암상자 있죠. 그런 거를 카메라 옵스큐라라 그래요. 카메라 옵스큐라. 그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사방에 퍼져 있는 풍경에서 어느 한 부분을 정리를 해줘서 통일화 작업을 해주는 거를 카메라 옵스큐라 기자재인데, 그걸 보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어머나 노을이 점점 붉었다가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점점 하늘이 노을이 없어지고 껌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도구를 접고 집에 가는 길에 다게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내가 보았던 그 노을이 그대로 있는 것이 있었으면 작업실에 가서 또 그릴 수 있는데 참 안타깝다. 그래갖고 다게르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것이 아마 우리 지구상에서 사진술이 처음 등장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10년 뒤에 다게르가 다가레오 카메라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것은 지금의 카메라하고는 다른데 딱 그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박스 안에 금속판을 놓고 요오드 화온을 넣으면 20분 뒤에 그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인화예요, 인화.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카메라가 더 발전되어 와서 1888년 드디어 롤 필름이 만들어지고 코닥에서 드디어 카메라를 출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밖에 야외 나가서 그림을 그리면 무척 좋지만 또한 좋지만은 그 풍경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가서 그리고 싶은 장면을 사진을 찍었는데 전부 다 쓸모없는 사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찍었던 사진이 그림으로 승화될 수 있는 사진 촬영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그림 구도하고 사진 구도는 다르다 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구도란 쉽게 얘기하면 단짠할 필요 없고 컴포지션이에요. 컴포지션. 그래서 여기저기 여기에 놓여진 것들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구성되느냐, 그것이 구도예요. 그런데 구도가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너무 단조로운 구도는 그림에서 매우 좋지 않다. 변화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 화면이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딱 2등분으로 나뉜다든가 똑같은 게 뭐 계속 반복이 된다든가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통일성이 있어야 돼. 막 그림 그리는 사진 촬영을 하는데 여기저기 막 중구난방하게 막 어지럽게 있는 거는 안 된다. 통일감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균형, 상하, 좌우가 즉 대각선을 그어도 굉장히 균형, 짜임새가 있는 구도가 무지하게 좋다. 그 다음에 음악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림은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림을 보고 우리가 감동하잖아요. 그래서 그림 속에 그림 구도에는 율동이 있어야 돼요. 정지되어 있는 사진이고 정지되어 있는 그림이지만 거기서 굉장히 리드미컬한 율동이 있고 생명감이 불어일으키는 구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다음이 원근이에요. 이건 당연하겠죠. 저런 말 있잖아요. 그 세잔이 말기에 한눈이 안 보였을 때 친구가 와서 야 너는 참 행복하겠다. 왜? 한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자세히 볼 때 어떻게 봐? 딱 하고 보잖아. 한눈 감고 한눈으로 보는 게 사실은 원근감을 더 쉽게 잡아내요. 그리고 아까 카메라 옥스큐라 얘기했죠.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 어디 뭐 탁 나가면 요게 그거예요. 카메라 옵스큐라예요. 이렇게 하면 아 요만큼을 그림을 그리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때부터 카메라 옵스큐라의 기능은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1800년도에 유행을 했던 거고 1888년에 드디어 롤 카메라가 만들어졌을 뿐이야. 그래서 이 원근감이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하고가 그림 속에 잘 드러나는 구도가 매우 좋다. 구도에 좋은 구도를 갖춰야 하는 5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이론들만 글자로만 우리가 공부하니까 어머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는 우리가 시청각적 교육을 해요. 물론 내가 여기서 보여주는 사진은 조금해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일 거라고 걱정하는데 걱정 아웃! 조금 있다가 자료 화면이 내 얼굴을 옆에서 팍팍 나올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이 멋진 나무를 그리겠다고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렇게 찍어 온 거야. 이걸 그림을 그렸을 때 강약이 느껴지나? 원근이 느껴지나? 율동이 느껴지나? 대소가 느껴지나? 없어.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야기할 때 사진 구도예요. 나무를 찍기 위한 사진 구도. 이렇게 찍으면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다. 그려 수도 있겠지만 재미가 없다. 알았어요? 네. 그렇다면 자 나무 사진인데 나 같으면 이렇게 찍었어. 어메나 그윽하잖아. 나무도 있고 옆에 풍경도 있고. 이것이 그림 구도라는 거. 또 한 가지를 더 보자. 어떤 사람이 로마를 갔다 왔는데 선생님 저 로마 갔다 왔거든요. 이것 좀 그릴게요. 그래서 뜩 갖고 왔는데 이렇게 갖고 왔어. 왼쪽 오른쪽 건물 비례가 똑같아. 이게 율동이 있어 균형이 있어 원근이 있어 없어. 여기서 통일 가면 이건 통일이 아니라 굉장히 통일은 산만하지 않게 묶어주는 건데 변화가 없단 말이야.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찍으면 안 돼. 해외여행에서 이렇게 찍어야 돼. 이렇게 찍으면 여기 한쪽이 더 많죠. 여기보다. 네. 그죠? 여기보다 많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고 강약이 생겼어요. 대소가 생겼어요. 이것이 그림을 그리기엔 굉장히 좋은 구도이다. 요 테마만 갖고 정리를 하면 가운데 골목길에 서서 사진을 찍을 때 정중앙에 길이 오면 안 돼. 건물이 똑같으면 안 돼를
인지하시면 돼 앞으로. 그래서 한쪽 건물을 더 부분을 넓게 촬영한다. 오케이? 그 다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물론 여기서 졸면 안 돼요. 물론 내 유튜브 구독자님들 30분이 넘어도 그냥 안 지루하게 봤다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저선이라는 걸 설명할 텐데, 기저선 절에 아까 내가 정중앙에 무엇을 놓으면 안 된다. 정중앙에 피사체가 놓여지면 안 된다. 정중앙은 사진을 찍기 위한 구도다. 아까 나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요. 이 그림 너무 잘 그린 그림인데 나무가 가운데 뜩 있는 거야. 이거 안 돼. 그 다음 또 안 되는 게 있어. 여기 땅하고 하늘하고 딱 절반에 놓여 있어. 이것도 안 돼. 그게 기저선이라는 거야. 기저선.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베이스라인이에요. 하늘과 땅, 하늘과 바다, 바다와 모래사장, 뭐 이런 중심점을 나누는 어떤 물체의 양이나 값을 나누는 거를 우리가 기저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하고 땅하고 바다하고 모래사장하고 딱 그림에서 반으로 나누면 안 돼. 또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반으로 나누면 무조건 안 돼. 이거는 사진 구도. 그림 구도는 이제 보여줄 거야. 짠! 이렇게. 나무가 가운데 있는 나무도 그림에서는 옆으로 빼서 굉장히 우아하잖아. 그 다음에 아까 하늘과 땅이 반으로 나뉘었는데 반으로 나뉘었던 거를 이제는 하늘을 더 좁게 표현했어요. 여기를 더 많이.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림 구도에서 변화를 주는 아주 재미난 그림 구도이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아까 설명인데 좀 아리까리해.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보여줄게 내가. 자, 이건 정말 잘 찍은 사진이야. 나의 18번 드라마틱해, 판타스틱해. 그런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 잘못됐어. 이 바다선과 하늘이 너무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 짠! 요렇게 찍어야 돼. 어때요 여러분? 학생 어떻게 봐요? 하늘이 더 많아졌죠? 네네. 요거보다 하늘이 더 많아짐으로써 그림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더 와이드감이 나고 그림이 좋은 구도예요. 이거는 사진 구도, 이거는 그림 구도. 아시겠어요? 네. 자, 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한번 했지 아까. 변화에서 반복되면 안 된다 그랬어.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안 된다. 자, 시중에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는 좋은 그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그림은 나쁜 그림 없어요.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건 뭐 병원에서 내일 아침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 환자가 그린 그림이건 전부 다 나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해. 심지어 노숙자가 배가 고파서 그리는 그림도 나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굉장히 자주 보이는 좋은 그림에서 하나 예를 들게요. 이 그림이 참 좋은데 이 부분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면 굉장히 보기에 굉장히 조금 안 좋다. 봐요. 같은 나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 부자연스러워요. 네.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거는 피해야 된다. 변화를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은 전부 다 나를 닮아서 다 똑똑하잖아. 그죠? 똑똑하니까 이제는 또 하나를 제가 제시를 할게요.
그림 구도를 배우고 이제 어디 나가서 사진 구도가 아닌 그림 구도로 사진을 착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그걸로 그리는 거는 1단계. 이제 2단계에서는 내가 양수리를 갔더니 이런 풍경을 찍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2단계는 이대로만 그리는 거에서 멈추시면 안 돼. 이렇게 여백을 더 많이 주고 그 양수리에 봤던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여기서는 모티브만 얻고 자기 작품을 재구성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한테는 필요해요. 이것이 커머셜 아트가 아니고 파인 아트예요. 순수 회화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풍경화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림이 풍경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물화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물화는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지 좋은 정물화를 그릴까? 그림 구도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해요. 아동화, 어린아이들의 그림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이거 변화가 없다. 단조롭지 않게 해야 된다. 아까 조금 전에 풍경에서 같은 것이 반복되었어요. 그것도 안 돼서 어린아이의 그림을 보면 봐요.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크기가 똑같아요. 대소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간격, 여기서 여기 간격, 여기서 여기 이 간격이 똑같아. 그러면 안 돼. 변화가 없어. 그래서 정물화를 사진을 찍을 때는 조금 있다가 굉장히 바람직한 정물화 사진을 내가 하나 보여줄 거예요. 이런 것이 변화가 돼야 돼. 이렇게 이것도 정중앙에 놓여 있죠. 이것도 안 좋아. 아동들은 이 생각을 안 하거든. 자기 생각대로만 하니까 아동화 나름대로는 좋지만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상업화. 상업화라는 건 여기서 내가 잠시 얘기할게요. 선생님, 파인 아트는 뭐고 커머셜 아트는 뭐예요? 그런데 분명히 달라요. 커머셜 아트, 상업화는 똑같은 그림을 여러 개 그려서 싼 가격에 판매하기 위한 그림을 상업화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는 사람의 이념이나 정신이나 마음, 생각이 이입되기보다는 빨리빨리 똑같이 그려서 판매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의 감동이 적어요. 순수 회화는 평생 딱 한 점 그리다 죽어도 명작으로 남는 것이 순수 회화거든요. 자, 이게 상업화를 보면 아까 얘기한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네요.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노인선도 보면 똑같아. 노인선도 안 돼. 변화가 없어. 그 다음에 명암에서도 보면 어메나 여기 왼쪽에도 명암, 오른쪽에도 명암이 있어. 어두움이. 정중앙에 빛을 줬다는 건데 웃기게도 그림자는 전부 다 오른쪽으로 옆으로 나란히를 하고 있어. 이런 것이 뭐냐면 실제 사진을 촬영해서 내가 사진 자료를 보고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는 거야. 관념에서 그림을 그린 거야. 관념. 그러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 정리할게요. 똑같은 것이 같은 선상에서 반복되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바로. 이게 내가 존경하는 우리 한 어느 교수님의 그림이에요. 봐요. 굉장히 똑같은 크기의 양파지만 어때요? 모양이 얘는 이쪽으로 서 있고 얘는 이쪽으로 서 있는데 얘는 까졌어요. 껍데기가. 얘는 안 까졌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거의 바닥에 놓여있는데 얘는 약간 뒤로 이렇게 까졌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다 붙어있는데 여기는 떨어졌어요. 변화가 있어요. 원근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기저선, 벽과 탁자를 나누는 중심선을 우리는 기저선, 베이스라인이라고 너무나 똑똑하게 공부를 했어요. 이 기저선이 정중앙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훌륭한 구도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쯤 되면 신석주 선생님, 저 진짜 그림 구도 좀 이제 좀 알 것 같은데요가 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끝낼 수 없는 숙명을 갖고 있어요. 왜냐? 인물을 해야 돼. 인물.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인물을 우리가 대상을 놓고 모델을 놓고 밤새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완성할 거 아니에요. 또 어떠한 좋은 인물 사진을 촬영한 걸 보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 인물 촬영은 어떻게 해야 좋은 그림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로 해요. 자, 그게 바로 이거야. 콘트라포스트라 그래요. 콘트라포스트. 자,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시연을 해볼게요. 사진을 찍을 때 봐봐요. 여기를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으면 멋있나? 안 멋있잖아. 근데 네. 멋있잖아. 네, 괜찮아요. 네, 다 좋은데. 멋있잖아. 이렇게 네.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팔 다리가 이렇게 해갖고 사진을 찍는 건 미안하지만 그건 여권 사진이야. 그림을 그리는 사진이 아니야. 이거는 사진 구도고 그림 구도는 이거야. 발 하나를 벌리고 팔 하나에도 변화를 주는. 아시겠어요? 그거를 콘트라포스트라고 그래. 르네상스 이후의 모든 조각물은 콘트라포스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유명한 다비드상. 짠! 봐. 다리가 어때? 다리 하나를 벌리고 있잖아. 이것이 콘트라포스트야.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전신이 아닌 얼굴 중심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어린아이를 그렸을 때처럼 얼굴과 옷가지를 그리는 상반신 인물화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를 좀 공부해 보기로 해요. 이 그림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라 내가 뽑아왔어요. 이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인서트로 가겠지만 시선 쪽, 그래. 이 얼굴 시선 쪽을 더 여백을 주어라. 여백을. 얼굴이 이쪽을 얼굴을 돌리고 있으면 이쪽에 여백을 두어라. 이쪽을 돌리면 이쪽이 더 여백이 많아야 된다 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얼굴이 이쪽으로 들고 있는데 어메나 여기가 좁아요. 여기가 쓸데없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말로만 하지 말아요. 증거를 대봐요. 알았어요. 증거 댈게. 여기 어때? 거꾸로네. 자, 이거는 어떨까? 이쪽을 얼굴을 돌렸기 때문에 여기에 여백이 있고 적절하게 요 면적이 요 면적보다 많았어요. 그러면 요렇게 봤을 때 하고 얘가 더 훌륭한 그림 구도이다. 알았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이 인물을 잘 찍기 위한 사진 촬영에서는 명암이 굉장히 중요해요. 명암, 어두. 인물에서 이 명암, 콘트라스트가 왜 중요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좌우 뺨의 색깔, 명암이 똑같으면 그림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안 나. 이제 우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림 구도를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렇다면 실제 그 느낌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 석고상을 가지고 한번 보여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석고상에서 한번 불을 한번 좀 밝혀주실래요? 조명.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뺨과 이쪽 뺨이 완연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밝은 분위기, 여기는 뭔가 과거를 생각해야 하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오늘 인물 구도에 대한 공부였어요.
오늘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사진 촬영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사실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이 아이디어는 제가 생각해서 이거를 아이디어를 얻어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구독자 선생님들 여러분들 중에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런 것도 제가 강의를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세 가지를 나누었죠. 풍경, 정물, 인물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정말 사진 구도와 그림 구도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오늘 긴 시간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부디 오늘 제 이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그림 그리는 생활 패턴, 사진 촬영하는데 생활 패턴에서 좀 더 변화를 주었으면 저는 한없이 기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만 강의를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